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는 6.25 전쟁과 호남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먼저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6.25 전쟁,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다 아시죠? 이 부분. 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발발했고요, 이날. 그 다음에 정전했죠. 53년 7월 27일. 그런데 다시 이걸 이제 법령에 기준된 이제 그 6.25 전쟁 기간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공자법이라 그러는데요. 참전 유공자법에 하면 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이 아니라 48년 8.15,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부터 55년 6월 30일까지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걸 볼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다시 보면 자, 참전 유공자 법에 의하면 자, 6.25 전쟁을 딱 명시를 해놔요. 딱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각 군별로 또 경찰부로 이 6.25 전쟁기에 이 수행한 이제 그 전투사 이 날짜가 다릅니다. 육군은 48년 8일로부터 55년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해군, 자, 48년 8일로부터 54년 7월 26일. 그 다음에, 자, 해병대 늦게 창설이 돼요. 그래서 49년 8월 1일부터 54년 7월 28일까지. 자, 공군,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자, 경찰은 언제냐? 1948년 8일로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예요. 이것이. 그래서 군은 자, 이와 같이 전쟁 기간을 명시해 있고요. 경찰은 이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이제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전투를 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찰이라는 얘기죠. 경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경찰의 6.25 전쟁 기간은 50년 아닙니다. 1948년 8일로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기 이제 군과 경찰의 전사자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총 이제 15만여 명 됩니다. 이 가운데 자, 가장 많은 숫자가 육군이죠. 육군에서 전체 9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사자가 이제 나온 기관은 바로 경찰입니다. 그래서 11,139명, 7.47%고요. 그 다음에 해군, 해병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공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기에 가장 많은 희생이 이제 이루어졌던 이제 기관은 육군, 자, 경찰, 해군, 공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또한 이제 다시 한번 경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찰. 자, 경찰청 자료에 의한 건데요. 쭉 보게 되면 자, 이 6.25 전쟁을 이제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1948년 8일로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6.25 전쟁 발발 전. 그 다음에 50년 6월 25일부터 자, 나와있죠. 53년 7월 27일까지. 그 다음에 정전부터 빨치산 진화까지. 이 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자, 6.25 전쟁 발발 전에 11.51%. 그 다음에 6.25 전쟁기에 자, 실제적으로 이제 정전이 이제 그 체결되기 전까지 81.28. 그 다음에 이제 정전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즉 빨치산 진압기에 7.1%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 또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6.25 전쟁 기간 동안 있었던 호남 지역의 전투사는 바로
호남 경찰의 전투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이전하게 되죠. 수원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전 갔다가 대구 갔다가 그다음 부산으로 가죠. 그래서 정부가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주 화력도 여기 따라갑니다. 왜? 정부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전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충남북, 그 다음에 경남북으로 가는 거예요. 주력 화력이.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은 군의 그런 작전이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죠. 이것이. 반면에 이제 경찰은 또 다르죠. 왜요? 경찰 부대는, 경찰 기관은 지역점을 위해서 지역의 치안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정적으로 이제 각종 경찰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숙명적으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찰은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회질을 유지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고요. 군은 좀 다르죠. 군은 이제 지휘부 명령에 따라서 어디든 간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고 국군의 주요 화력은 정부 따라갔다는 얘기죠. 수원,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가게 되고 반면에 경찰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지역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의 6.25 전쟁 전투사는 바로 호남 경찰의 전투사와 거의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6.25 전쟁기에 전산 호남 경찰관의 숫자는 몇 명일까? 이 부분. 경찰청 자료를 보게 되면 총 40%. 이것이 이제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입니다. 즉 정부 수립부터 6.25 전쟁 발발 전까지 그 다음에 정전부터 빨세 진압까지 인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3,601명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아마도 한 4,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40% 이상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이제 호남 경찰관들의 이제 희생이 따랐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호남 호국 기념관에서도 이 6.25 전쟁과 호남 경찰의 활동에 관한 전시회를 하죠. 이제 10월 21일부터 이제 내년 연말까지 합니다. 이제 주제가 1950 호남 경찰입니다. 저 주제가 너무 정말 뜻깊어요. 1950년도에 호남 경찰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호남 경찰의 창설, 그 다음에 6.25 전쟁기 호남 경찰의 전투, 그 다음에 정전 이후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개된 빨치산 진압, 그 다음에 호남 경찰 영웅, 그리고 특히 이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료들이 많이 공개됩니다. 김경조, 남원의 이제 운봉 지사장에 관한 기록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하라 부대에 관한 실상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특별 전시회 이제 1950 호남 경찰 이걸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내용이 충실하고요. 정말 아주 6.25 전쟁사를 다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전시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발발하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제 발발합니다. 4시다, 5시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이제 통상 이제 새벽으로 얘기합니다. 북한의 이제 제1, 그 다음에 22, 제5사단이 이제 침공을 시작하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1사단, 6사단, 제8사단이 이제 대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북한의 이제 작전, 크게 3단계 작전도 있는데요. 자, 1단계 작전하면, 자, 서울의 서북과 북동남, 남쪽 우에서 들어와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자, 이제 수원 이천 원조 행성에서 이제 국군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 국군의 주력을 서울에서 딱 포위해서 섬멸한다. 이 1단계 작전이고요. 2단계 작전을 보게 되면, 자, 미군이 지원하기 전에 한강을 도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이북에서 다시 국군의 주력 부대를 포위하고 그 다음에 평택, 안성, 충주, 제천, 영월성까지 진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금강, 서백산, 방어선 하고 그 다음에 전주, 논산, 문경, 울주성까지 남부 지역 점령한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죠. 실패로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원에서, 문제가 수원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즉, 가장 먼저 이제 북한군이 내려온 지역은 요 동부전선입니다. 강릉, 울주까지 그대로 쫙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전선입니다. 어정부 쪽.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부전선, 춘천 쪽을 신속하게 이제 통과해서 수원에서 이제 일선, 유석선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춘천에서 3일간 지체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서울을 28일 점령하고 3일을 그냥 서울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근데 전쟁에 있어서 3일은 엄청난 그런 긴 시간이에요. 1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3일을 북한군이 진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국군은 방어 태세를 다시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원 이천 행성에서 이제 전방을 지원하는 국군을 분리하는 이 작전이 실패로 끝나고요. 끝나고 이제 6월 28일, 이제 7월 1일부터 자,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3일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제6사단이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이제 미군과 영합 작전을 개시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7월 5일이죠. 저 7월 1일 날 스미스 이제 특수부대가 이제 도착하고 그다음에 7월 5일 날 어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왜? 북한을 좀 만만하게 보죠.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스미스 이제 특수부대에서 장비가 이제 도착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막바로 이제 전투에 이제 참전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대응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 그 다음에 7월 4일 보게 되면 이제 시흥에 있던 전투사령부가 평택으로 가게 됩니다. 7월 4일. 그 다음에 자, 이때 충남 경찰국 200명이 전투를 하고요. 그 다음 7월 11일 이제 충남, 경기, 서울, 혼성 다 또 모이는 거예요. 이제 모이면서 전투를 계속하고. 그 다음 7월 12일 날 중요한 금강 방어선이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왼쪽은 미군, 오른쪽은 국군. 자, 나눠서 이제 북한군에 대항을 합니다. 이러다가 7월 16일 붕괴돼요. 붕괴되면서 신속하게 북한군이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 다음 7월 17일 장항이 뚫립니다. 충남 서천. 그 다음 8월 1일 날 유엔군 사령부에서 자, 명령을 내리죠. 낙동강 북쪽에 있는 유엔군. 그때는 이제 그 작전권이 이제 유엔군 사령부로 가거든요. 7월 24일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북한군과 우리나라의 전투였고, 7월 24일부터는 북한군과 유엔군 간의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10월 1일부터는 중공군과 유엔군 간의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주체 명령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7월 17일 이제 그 장강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8월 1일 날 유엔군 사령부에서 우리 군경에 명령을 내립니다. 즉 낙동강 북쪽에 있는 모든 부대들은 도하에서 낙동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8월 1일로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낙동강 북쪽에 있던 부대는 다 이제 강을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북한군 6사단이에요. 6사단. 자, 이게 이제 그 일명 방어선 부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국에서 이제 조선인으로 만들어진 이제
부대입니다. 실전 경험 있는 부대죠. 그래서 이태 남북으로 보게 되면 육사단 그러면 전설의 부대 이렇게 갑니다. 눈 감고도 박격포를 100% 맞출 수 있는 부대. 최정예 부대가 북한군 육사단입니다. 육사단이 이제 호남 지역을 향해요. 특히 이제 그 미 8군 사령관 원크는 이런 말이에요. 북한군 육사단 기동을 보게 되면 이때가 한국 전쟁을 통해 보면 가장 훌륭한 기동이다. 극찬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발발하게 되면 포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 신문을 통해서 너 부대 이름은 뭐니, 지휘관은 뭐니, 또 장비는 뭐니, 무기는 뭐니 파악하는데 진주까지 이 부대가 내려올 때까지 부대 실체를 잘 모릅니다. 뭔가 굉장히 빠른 부대가 있는데 뭔지를 몰라요. 이걸. 그래서 진주까지 왔을 때 그때 이 부대가 육사단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 이런 이제 최정예 부대 육사단이 호남 지방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자, 전북 지역에서는 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4일 이제 시흥에서 평택으로 이제 전투사령부가 이제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7월 8일 전남부 평성강구 사령부 설치되고 서울 지역에 설치된 이제 국군 제574단 재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방어선이 이제 붕괴되면서 7월 16일 이 국군 부대는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6일 날 일개 대대와 법영학교 장병 300여명만 이제 배치가 됩니다. 나머지 부대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대전, 그 다음에 밑으로 대구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국군의 주 화력이 집중되고 이쪽은 집중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에 따라 전북 경찰은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는가 하면 자, 이와 같이 군산, 익산, 완주, 무주군 해서 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1선, 2선, 3선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이제 경찰부대 1000명, 그 다음에 우리 군은 1개 중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천 방어선을 구축해서 방어를 해요. 근데 북한의 이제 최정예 부대 육사단을 맞서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죠. 이것이. 자, 그래서 7월 19일 날 조천 방어선을 이제 그 후퇴합니다. 후퇴해서 자,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자, 여기 어딘가 하면 자, 여기가 충남 서천 장항이에요. 여기가 김제입니다. 김제. 7월 20일. 자, 어디로 오는가 하면 김제시 청하면으로 옵니다. 청하면. 자, 이것이 청하면 이제 그 지역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이 군산이에요. 군산과 이제 그 김제를 이어주는 바로 이제 제일 가까운 이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만경대교라고 있어요. 1920년대 이제 김제에서 수확한 쌀을 군산으로 이제 실어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로 다리를 만들죠. 지금은 다리가 세 군데나 있죠. 서해안 고속도로 다리도 있고 왼쪽 오른쪽 또 다른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쓰지 않죠. 근데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죠. 아직도 포탄 자국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천탕 자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속에서 아직도 이제 탄피 포탄들이 나와요. 이것이 여기가 청하입니다. 청하면요, 김제시 청하면. 바로 여기가 이제 그 군산이고요. 이쪽이 이제 김제인데 조금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청하지구 전투.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 김제 경찰서 부대하고 이제 지원 부대가 이제 북한군을 상대로 이제 접전을 개시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청하면이고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제 여러분 북한군 지휘관에는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제일 가까운 강폭 좁은 데로 들어오겠죠. 예, 바로 여기가 이제 김제시 청하면입니다. 이쪽으로 북한군 육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지금에 막 생겼죠, 다리들이.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예,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청하 치안센터가 있고요. 좀 확대해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CP, 즉 이제 작전 지휘부를 이제 그 설치합니다. 그래서 북한 들어오고 이쪽, 그래서 김제 경찰서
경찰관과 전남 응급부대원 300여 명에서 전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중과 부적이죠. 그래서 청하 전투에서 후퇴를 하죠. 7월 20일 후퇴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북한군은 어디로 갑니까? 전주로 입성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전투죠. 이제 김제시 청하면시 나왔던 청하 전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전북 경찰을 봤고요. 자, 전남 경찰 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자, 이제 뭐 7월 13일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에서 자, 이렇게 국군이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상당히 신병, 학병으로 편성된 아주 좀 열악한 그런 이제 부대를 구성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20일 전남경찰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전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정읍선 방어설정위에 이제 전투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장성이 함락됐다는 급부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싹 전남경찰대다가 강주로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성전투, 곡성경찰서, 태안서 전투, 장원전투 그 다음에 8월 1일 이제 낙동강 전선이 이제 낙동강 전선에 이제 주력 이제 우리 군과 경찰 그다음 북한군 간의 최면 전투가 개시되면서 이제 경찰의 도서 지역 방어 전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본 이제 한국 6.25 전쟁 발발부터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기 전까지의 이제 경찰 전투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군의 대부분 화력은 어디로 갔어요? 정부 따라갔고 반면에 이제 호남 지역은 경찰이 전투를 수행한 거지요.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죠. 그래서 세월이를 이렇게 대부분 수복합니다. 경찰 간사들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하죠. 이렇다고 해서 호남 지역의 전투사 끝난 게 아닙니다. 저 국군이 북진했다 해서 경찰부터 함께 가죠. 그렇다고 해서 호남 지역의 전투사 끝난 게 아닙니다. 제2전선이 형성됩니다. 제2전선. 자, 이게 뭔가 하면, 자, 원 명칭은 적을 견제하고 그 전력을 분산시키고요. 주 전선 이외에 부차적으로 설치하는 전선. 즉, 이제 38선이 이제 10월 1일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38선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북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이제 북한군 패전병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올라가지 못한, 패퇴하지 못한, 또는 퇴각하지 못한,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 패전병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동조 세력이 있죠. 저 세력에 표현합니다. 세력.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민들이 있을 수 있죠. 전북 도당 위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북한군 출신 아닌데, 나는 국군을 향해서 또 경찰을 향해서 싸울 거야. 자, 이런 이제 주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북한군과 이 동조하는 이제 세력이 있죠. 이걸 저는 자익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남아있죠.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이제 남아서 어떻게 돼요? 전투를 이어나가야 되죠. 전투를. 자, 이것이 제2전선입니다. 제1전선 어디요? 38선 이북입니다. 이것이 제1전선이고 그 이하가 제2전선이에요. 예. 그러면 자, 이제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개시되는가? 빨치산은 재산 활동을 해야 빨치산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빨치산은 영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북한군 패전병들이 이제 모여야 되죠. 모여갖고 산발적으로 전투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전북 김제 모악산으로 일단 모입니다. 모악산 가시게 되면 산 정상에 김일성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예. 김일성의 김씨가 무슨 김인지 아십니까? 전주 김씨입니다. 전주 김씨. 그래서 모악산에 이제 김일성 할아버지 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 어떤 간에 그런 연유는 아니겠지만은 전북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험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악산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전후로 해서 어디로 가는 거? 문장산, 덕유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11월 초에 변산의 상봉으로 갑니다. 왜 변산으로 갈까요?
빨치산들이. 이때 자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모인 숫자가 1,500에서 2,500명입니다. 이게 글자 판독이 안 돼요. 1,500인지 2,500인지. 근데 최소 1,500명이 전북 김제 금산사 있죠. 금산 지서를 공격합니다. 그럼 1,500명의 지서 공격했다. 엄청난 숫자죠. 이것이. 그래서 자, 이런 인원들이 이제 맨 처음 1,500 또는 2,500명이 이제 많으면 800, 500, 200 적게는 100명씩 모이면서 이제 경찰을 가서 지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공격한 지점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변산을 가요. 왜 변산을 갔을까요? 물론 상봉에는 산이 있습니다. 변산 간 이유는 배를 타고 북상하기 위해서 변산을 가죠. 이것이. 근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왜? 제공권과 제해권은 미군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자, 이걸 이제 한번 그 위성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산악을 이용해서 옮기죠. 이것이. 자, 이와 같이 이제 빨치산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빨치산 진압이 이제 개시되죠. 한번 볼까요? 자, 인천 상륙 작전 후 빨치산 향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이 산사람이 되는 겁니다. 산사람이. 해령을 보게 되면, 자, 볼까요? 운장산, 덕유산, 지리산, 백운산. 자, 이렇게, 자,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10월 4일 국군 제11사단, 제9 20년대. 여러 가지 현대사 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대인데요. 자, 진압을 개시하죠. 그 다음에, 자, 12월 6일. 자, 경찰에서도 지전사,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 남원에, 자, 창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만 또 진압하면 안 되죠. 이쪽, 충청도 쪽도 있었거든요. 이쪽에. 속리산 대표적인 빨치산 활동 무대였는데요. 자, 여기에, 자, 태백산 지구 전투사령부 해서 경북 영주에 본부를 이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군은 국군 제11사단, 경찰은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 지전사, 태전사, 태백산 지구 전투사령부를 자, 설치해서 빨치산 진압을 합니다. 자,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 정방 지휘소입니다. 이게 참 운막이죠. 그때는 이걸 제대로 지을 건 자작이 있었겠어요. 그냥 운막을 짓습니다. 비만 피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태전사 본부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영주에 있어갖고, 여고물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여고물. 네. 자, 그 결과, 자, 1951년 1월 30일, 그러니까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이후에 남아있던 이제 북한군 패전병과 그리고 자유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빨치산 활동을 하죠. 그리고 1951년 1월 31일 현재, 자, 상을 보게 되면 보시죠. 자, 모악산에 3,643명, 덕유산 4,000명, 지리산 1,700명 쭉 보십시오. 총 12,577명이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아직 지리산이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가장 많은 숫자가 모악산이에요. 그러니까 덕유산, 모악산, 백아산, 하악산, 지리산입니다. 나중에 이 인원이 어디로 갑니까? 지리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51년 1월 30일은 자, 지리산은 아직 그렇게 다 모이지 않았고, 이제 덕유산, 모악산, 백아산에 모입니다. 그럼 이 당시 그러면 남아있던 북한군 숫자 몇 명일까? 이것도 참 중요하죠. 이것이. 근데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공식적 공관사, 이제 육군모비에서 나온 자료 보면 12,000명입니다.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을 때 그때 북한군 숫자는 몇 명일까요? 5만 명 좀 넘습니다. 5만 명. 그러니까 이제 그 5만 명 중에서 한 3만 7, 8천 명은 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자,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51년 8월, 자, 이현상이 이제, 남북은 총사령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남한 지역의 빨치산 총
그 사령관이 됩니다. 자, 한번 상징상 해보죠. 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남아있던 북한군 패잔병과 자격sel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리고 군과 경찰이 또 진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다른 이제 반작용이 나오죠. 야, 어차피 51년 이제 6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38선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국지전이 고착화 되는 겁니다. 이제 51년 6월부터 휴전적, 정전적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38선을 고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에서 우리를 구하러 올 북한군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한에 남아있는 북한군 패잔병과 빨치산들이 하나의 지휘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총 6개 지대로 또 근영을 나눕니다. 이렇게. 자, 제1지대부터 제6지대까지 또 조직을 만들어요. 이것이. 그리고 총사령관의 이현상이가 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또 진압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정부에서는 많이 들어보시죠. 벽선엽 야전사령부, 벽야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벽선엽 야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군 3개 사단, 경찰 4개 연대, 지원 또 군부대 7개 대대. 그래서 자, 벽야전사가 자, 창설돼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빨치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태 남북으로 보게 되면 빨치산들의 전술이 나옵니다. 이것이. 즉 보게 되면 자, 유격전의 기본 전술은 모택동의 유명한 16자 전법. 자, 적전한테 적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빨치산을 싹 물러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적이 딱 멈추면 이제 서열을 일으킵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적지 악역. 그다음 적피 악역. 적이 피하면 이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 적퇴 아진. 그다음 적이 물러나면 와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를 전개하는 것이고 성동격수 아시죠?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치는 거. 그다음 피질 격거.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그다음에 이정하령. 순식간에 확 모였다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목적은 16자 전법이에요. 그래서 바람처럼 빠르고 습속같이 조용하고 불길처럼 진공하고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어둠처럼 찾기 힘들고 번개같이 움직여라. 결국 게리라전의 요체는 병이살입.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로 바탕납니다. 이기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은혜 남한산성 그 소설에 나오죠. 살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장도 민간인 복장을 주민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아야 10명 그 다음에 뭐 6, 7 이렇게 속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 뭐죠? 피질 격허라 그러죠. 약한 부분 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빨치산들이 어디를 주로 공격하는가 하면 경찰을 주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부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드뭅니다. 왜요? 그는 화력이 강력하거든요. 1개 소대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3개 그저 소총부대, 1개 하기 분대거든요. 그러면 1개 분대, 아니면 1개 중대 그러면 빨치산 뭐 10명, 20명, 많아 30명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은 만만해요. 경찰은. 지서라든지 막노라든지 이것이. 그래서 화력이 월등히 강력한 군이 아니라 경찰을 공격하죠. 경찰 지서, 경찰 부대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피질 캐커, 약한 부분이죠. 이것이. 그리고 또 모택동의 유명한 16자 전법, 이태 남북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당시 이제 경찰 그 작전 명령사라든지 보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빨치산 전법을 조심해라 나옵니다. 그치? 자, 이러면서 자 남은 운봉 전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남은 운봉. 자, 남은 한번 보실까요? 남은 있죠? 남은. 임실, 장수, 함령, 구례, 곡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남은 있죠?
자, 지리산이 있고, 어느 쪽에 위에 모악산 갖고, 그다음 백운산, 대장산. 아주 험악한 산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확대 보면, 자, 남원시청과 함양군 사이에, 자, 여기가 이제 남원 있는 운봉읍입니다. 읍이고, 바로 밑에 뭐 달궁계고, 뱀사골계고. 그래서 참 봐도 진짜 작전이 실패했을 때 정말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이 운봉전투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연선 남부군. 원래 남부군은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명 됩니다. 400명. 그래서 이제 유교전쟁 발발하기 전에 전북에서 활동하던 유격대가 이제 유교전쟁 발발하기 전에 북으로 가요. 북으로 갔다가 유교전쟁 발발하면서 다시 싹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최정예 부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태 남북으로 보게 되면 남북 있는 그 진짜 그 정규 남북군들은 북한부 패잔병이나 또는 그 자유 세력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는 최정예 부대야.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자, 정규 이제 남북은 400명 플러스 뭐예요? 800 뭡니까? 패잔병 또 자익 세력 동조했던 주민들 또는 또 경찰로부터 또 군으로부터 또 핍박받은 주민들, 이렇게, 예. 너 뭐 북한군 도와줬지 등등. 그래서 핍박받은 자 그런 주민들. 그래서 다 모인 게 1000명 됩니다. 1000여 명. 1000여 명이 자 51년 6월 지리산으로 잠입 시도합니다. 이제 군경의 그런 진압 작전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하악산, 모악산 등 것이 다 지리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월 초 전북 김제공도 경남 함령을 통해서 자 잔입에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 1000명 했는데 자꾸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수가 늘어나요.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19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자 9월 19일 날 24시에 자 4개 부대로 나눠갖고 운봉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숫자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예요. 이것이 가장 기세가 높았을 때 운봉을 치러 갑니다. 운봉. 그리고 병철 부대와 3일간 전투를 해요. 3일간 전투하면서 운봉에 있는 항산, 그다음 운봉 지서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3일 만에 자 빨치산 부대가 퇴각해요. 하면서 이때 사살된 빨치산이 130명, 부상이 126명입니다. 그 경찰 부대 숫자 몇 명일까요? 제가 본 자료 중에 가장 많았던 희생을 치러서 30명이 또 피살됩니다. 이것이 남은 운봉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태 남북군도 이제 운봉 전투에 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저기 이제 이 전투로 인해서 남북군이 성세가 완전히 끊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운봉 전투에서 남북군이 승리했다 그러면 그 기수로 더 세력을 확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운봉 전투에서 지게 돼요. 이러면서 기세가 확 꺾이게 돼요. 이것이 전북 남원의 운봉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봉에 가보면 총괄탑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인물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김경조 운봉 지서상입니다. 지서상 보게 되면 이분은 이제 그 24년 3월 10월 태어나셨고 84년 2월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자, 이분입니다. 이분 독립운동가 경찰관이에요. 그 다음에 전북 남원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 하랑모공 훈장을 3회 수훈했습니다. 이분. 자,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동경에서 유학했던 이제 지식인이었어요. 이것이 9월에 이제 43년 9월에 증명돼서 이제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있던 이제 일본군 부대에서 이제 탈영을 해요. 탈출해요. 왜 탈출을 했는가 하면 성냥을 갖고 있다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성냥. 지금은 성냥을 라이트 갖고 있으면 죄가 안 되죠. 그때는 성냥 갖고 있으면 죄가 됐습니다. 왜요? 죄 있으면 방어할 수 있잖아요.
불을 지를 수 있어요. 불을. 무비고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막스에 불을 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냥 자체 소지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성냥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게 드러나갖고 이제 정말 그 고초를 받다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중경에 가서 여기서 이제 강복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이게 종로입니다. 종로에서 막 이렇게 경찰관하고 어떤 뭐 그 청년하고 막 싸움이 난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말려요. 말리면서 경찰관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이 아우 이렇게 어려운 청년을 처음 보네. 이러면서 경찰관 될 생각 없니? 이렇게 건의를 하죠.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8년 6월 숭령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경북 예천동에서 6.25 전쟁 때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51년 1월 남원 경찰서에서 또 이제 근무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곡성에 근거없고 이 사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어린아이가 총 들고 있죠. 카빈총에 이제 탄창 있는 이제 총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장난감처럼 이렇게 갖고 놀까. 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여기 운봉에서 근무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운봉 지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운봉 전투 때 참 이분 어떻게 성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빨치산들이 운봉 지역을 치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지서원 그 다음에 의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청년들 해서 별도의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훈련도 해요. 그러니까 만반의 태세를 갖춥니다. 난이나 다를까 이제 빨치산 들어오니까 몇 날 들어 주민 다 이렇게 대표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킨 이제 경찰관 그 다음에 의경 그 다음 청년들 해서 이제 빨치산과 전투를 치르죠. 자, 이분이 이제 그 김경조 이제 지수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이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됩니다. 호남의 전투사 얘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50년에 6월 30일이에요. 이제 정전을 앞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치산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죠. 자, 보게 되면 백아산, 조계산, 병문산, 해문산, 동계산, 지리산 해서 자, 51년 1월 31일 날 12,577명이 이제 54년 6월 30일 보니까 983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즉 96%는 이제 진압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 1,000명 이것도 정말 놔둘 수는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를 창설합니다. 근데 이 전투 경찰대 그러니까 아유 뭐야 이런 몇 명이나 됐을까? 군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군을 따지면 사단에 해당됩니다. 사단병력입니다. 사단병력. 그러니까 경찰은 군과 같은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군 같았으면 사단이라고 했을 겁니다. 사단. 그런데 사단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 즉 사단급 부대를 창설하죠. 자, 창설실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원에 이제 전투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54년 4월 6일 제정된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설치법에 의해서 이제 그 부대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갖춥니다. 여기 전투훈련소에 있죠. 좀 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자, 4개 연도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은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이상 전북이고요. 전남은 순천, 승주가 순천 옆에 있던 이제 군이죠. 그래서 강릉, 곡성, 구례, 그 다음에 경남의 함양, 거창, 하동. 자, 이 지역이 관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주변 지역까지 다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상계도 10여 개 시군을 관할 지역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원서입니다. 뭔가 하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에 지원하면 순경으로 임명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지방에 있는 경찰학교 임명 시험 경찰관 시험 합격해서 지방경찰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으면 이제 순경이 됐는데 특이하게도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경찰을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어요? 주로 전술교육이죠. 전술교육. 전술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과 똑같은 뭐 훈련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술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인원이 참 이게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자, 인원을 보게 되면 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직속 경찰관 숫자가 6,512명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지리산 인근의 지역, 구례, 곡성, 함양, 뭐 하동 그쪽에도 별도 203명의 별도의 부대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찰서 부대 수 그래서 3,652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10,000명 가까이 되죠. 그럼 이 숫자가 몇 명이냐? 전 경찰관 숫자의 16%입니다. 16%. 그러니까 남한에 있던 경찰관 숫자의 16%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명 어디 갔냐면 남한에 가 있는 겁니다. 지리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많은 경찰로 이루어진 자, 이런 경찰관 부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어디서 나오면 남원에 있었어요. 남원. 이러면서 자, 임무는 이제 잔류빨치산, 잠비 진압, 지선 막노동, 경비, 주요 도로 경비, 각종 근무 검색 등을 수행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앨범이 있어요. 앨범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작전을 이제 수립 중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호입니다. 참호. 이쪽이 지리산 험악한 산이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이제 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 사진은 이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진이 아니고요. 경북에 있던 문경 경찰서 앨범, 당시 앨범을 제가 촬영해 왔습니다. 뭘 보기 위해서? 주요 무기를 보기 위해서. 이쪽 부분 잘 안 보시는데 확대해 보면요. 자, 중기관총. 그래서 브라우닝 M1919A4. 그 다음에 이쪽에 뭔가 얼마 전까지 우리 해군에 썼다 그래요. 해군에 썼던 기관포라 그러죠. 브라우닝 M2HB 있었고, 그다음 가장 강력한 이제 하계가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로켓포입니다. 로켓포. 이것이 가장 그 강력한 이제 무기였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야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북 문경에 있는 이제 그 경찰 앨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야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가 참 궁금해갖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 그 군이나 또 미군 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찾았습니다. 칠곡에 있는 이제 그 다부동 그쪽 그 전적지에서 소련제 포입니다. 소련제 105mm 포. 저기 이제 북한군이 쓰다가 버리고 간 노획무기죠. 노획무기를 경찰이 운영했습니다. 이 포는 이제 서남지구 전투경찰에 있다는 기록은 못 봤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제 하기를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주요 전과를 보게 되면 이현상 사살했고요. 그다음 송가리 필성대장 사살했고요. 유명한 김지혜 부대장 사살했고요. 이봉선 88 부대장 사살했고요. 그 다음에 박천수 순천인민위원장도 선포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전과입니다. 전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참 특이해요. 좀 뭔가 하면 제목 보게 되면 조계산 비트에서 한꺼번에 생포한 적 이거죠. 빨치산입니다. 빨치산인데 우리 경찰 군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총을 쥐게 합니다. 뒤에 있는 여성 둘 나오죠. 여성 빨치산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총을 쥐어오세요. 총을. 그래서 이게
야, 이거 혹시 그 앨범 이거 잘못 제작한 거 아니야? 근데 다음 사진 보니까 이 사진 나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잡은 공비의 가엾은 모습. 근데 이 빨치산도 참 많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타까운데 총을 들고 있죠. 그렇죠? 사진 찍을 때는 또 옷을 또 갈아입히고 총도 쥐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결과 자 이제 55년 2월 1일적 55년 6월 30일 날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임무를 종료하고 7월 1일 날 해체해요. 해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전부터 1954년 7월 27일부터 1955년 2월 1일까지 자, 빨치산 수를 보게 되면 숫자가 10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 뭔가 99.2%는 진압이 돼요. 이제 13,000명에나 달하던 빨치산이 55년 2월에서 106명으로 완전히 급감하죠. 이것이. 자, 이러고 난 후에, 자, 55년 7월 1일 이제 해제하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시게 되면 어떤 자료 보게 되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창설 사진이라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해제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현판을 떼는 거예요. 김종원 치안국장입니다. 당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게 자료 보다 보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창설 사진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앨범을 보니까 서남지구 전투경찰 앨범 보니까 맨 끝에 나옵니다. 해제식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참에서 현판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호남 경찰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당시 그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쓴 이제 교재입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사파가 나와요. 이런 사파가. 그 뭔가 하면 글자가 신망국칼입니다. 신망국칼. 몸은 죽으나 나라는 산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망국칼이라는 그런 용어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 그래서 그러니까 타격기를 입으니 이제 그 동료가 있고 앞에 있는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이죠. 이제 이걸 사포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망국칼 이걸 참 정신교육으로 많이 씁니다. 몸은 죽으나 나라는 산다. 자, 이것이 바로 호남 경찰의 이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다시 이제 요약하면 자, 한국 전쟁기, 즉 6.25 전쟁기 호남 지역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경찰이 군 대신에 대부분 방어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 그 군사 전문가들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6.25 전쟁 전투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정보 따라 국군의 화력이 집중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6.25 전쟁기 호남 지역은 자, 군 대신 경찰이 대부분 방어전을 수행했다. 두 번째, 이후 제2전쟁 등에서 많은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이다. 그 정신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더욱 빛나는 호국 정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그 6.25 전쟁기 이제 전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6.25 전쟁기 호남 지역의 전투사는 바로 경찰 전투사 바로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혹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없으시면요. 그 경찰대학, 경찰학과, 경찰학과 아무 전화번호 이렇게 누르시면 저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다 아는 한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